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영상 찍으려고 제 방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저희 직원이 저한테 변호사님 드디어 또 업로드 하시냐고 이제 업로드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한다고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래도 이렇게 또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감사함을 표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전화로 이렇게 문의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일단 전화를 하시면 제가 직접 일단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다른 변호사님들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받아서 안내를 합니다. 혹시 이제 여자 직원이 받더라도 제가 받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 뭐 문자 메시지 이렇게 남겨주시는데 제 번호가 아니라 저희 사무장님 번호라서 그 점을 알고 상담을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혼을 부부가 할 경우에는요, 친권자 결정과 별도로 양육권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미성년의 자를 보호하고 감독할 것인지, 그리고 양육비 부담을 누가 할 건지, 누가 실제로 양육을 하고 그 양육자에 대한 양육비를 누가 지급을 할 것인지 이걸 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가 먼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 비용의 부담, 그리고 면접교섭권의 행사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830조 2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가 그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요, 가정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나 연령, 그리고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상황을 참작해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양육권자를 정하고 양육비 부담을 정하고 또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를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러 가시게 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 그에 가름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강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법원은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을 하여야만 합니다. 양육자 지정에는 양육의 적합성, 자녀의 의사,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양육의 계속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자로 부모 중 한 사람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양육권은 친권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달리 정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됐을 때 양육비 청구 이전에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 상한 이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판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의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판시하면서도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에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 그리고 당사자들이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권리 의무 자체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부양관계,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등은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다를 수가 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이게 다른 경우에도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친권이 제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한 양육자 또는 양육에 관한 사항들이 부적당해서 자녀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양육의 해태나 학대,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언제든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판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민법 837조 제2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그 후에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통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변경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는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 규정 소정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조정을 통해서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 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 규정 소정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 봤을 때 부당하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때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보고 이를 판단해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판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야 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만 15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서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혼도 많이 하고 또 재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녀의 상황이 많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 엄마든 아빠든 입장에서 어느 한쪽으로 양육권이 정해졌지만 다른 일방이 재혼을 함으로 인해서 자녀의 양육 상황이 많이 변동되었다거나 아니면은 자녀가 재혼한 아빠로부터 또는 엄마로부터 학대를 당한다든지 뭔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있는 경우에 양육자 변경 신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소명을 하고 자녀의 의견을 들어서 또 양육자를 변경하는 절차 이런 절차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사항의 변경에 대한 조문과 판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혼 이후에 또 아기를 데려오고 싶거나 양육사항 또는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